65세 아직 노인이 아닐 수도 있다. 여러분, 요즘 이런 소식 들으셨죠? 정부가 노인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자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직 이게 확정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어디까지나 논의일 뿐이에요. 그렇다고 아직 안 바뀌었으니 괜찮아 하고 손 놓고 있을 수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논의가 시작됐다는 건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말로 바뀐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지금은 65세가 되면 기초연금, 교통비 혜택, 복지관 프로그램, 장기요양보험 등 여러 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이게 70세로 늦춰지면 65세에서 69세까지는 아무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거죠. 은퇴는 보통 60세 전후에 하는데 혜택은 70세부터라면 10년의 공백이 생깁니다. 들으시기만 해도 막막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아직은 결정된 게 아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바뀐다면 대비해 두는 게 낫다. 이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제가 만난 비어르신은 은퇴 후 생활비를 줄이고 하루 아르바이트로 소득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연금이 65세부터든 70세부터든 나는 준비했으니 괜찮다. 반대로 아무 대비 없이 나라가 다 해주겠지 하고 기다리던 분들은 작은 변화에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정책을 해설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노후를 맞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려 합니다. 설명은 짧게, 대신 생활 속 사례와 대응 방법을 중심으로 풀어드릴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기준이 바뀌지 않는다면 준비한 덕분에 더 여유롭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70세로 늦춰진다면 준비 덕분에 덜 흔들립니다. 결국 손해보는 건 준비하지 않은 경우뿐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두려움보다 준비하면 괜찮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실 겁니다. 노인 기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먼저 이런 질문부터 해볼까요? 노인 기준이 65세에서 70세로 바뀌면 내 생활은 뭐가 달라질까? 어떤 분은 그냥 호칭이 바뀌는 거 아냐? 하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호칭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안전망이 시작되는 시점이 바뀌는 문제입니다. 지금은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지하철 무임승차, 버스기차 할인, 복지관 프로그램, 장기요양보험 지원까지 동시에 열립니다. 그런데 기준이 70세로 늦춰진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65세에서 69세 사이에는 아무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은퇴는 보통 60세 전후에 하시잖아요. 소득은 끊기는데 혜택은 70세부터라면 그 10년은 누가 책임질까요? 그래서 노인 기준은 단순한 나이 문제가 아니라 내 생활의 안정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여기까지가 설명이고 이제 중요한 건 우리의 준비입니다. 혹시라도 바뀌면 나는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지금부터 던지는 게 현명한 태도입니다. 바뀌지 않으면 더 여유롭고 혹시라도 바뀌면 준비한 만큼 덜 흔들리니까요. 제가 만난 한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62세에 은퇴하면서 65세부터 기초연금을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그 사이엔 적금 깨고 생활비를 줄이고 손주들 돌보며 조금씩 자녀 도움을 받으면서 버티셨어요. 그런데 만약 연금이 70세부터였다면 그분은 나는 5년도 힘들었는데 10년은 절대 못 버틴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덧붙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생활비 줄이고 작은 소득이라도 이어갔다면 훨씬 나았을 거다. 결국 준비의 차이가 삶의 차이를 만든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첫째, 생활비 시뮬레이션을 해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65세부터 연금이 나온다고 가정했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70세부터라고 생각하고 가계부를 다시 계산해 보세요. 5년간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지금 가진 자산으로 버틸 수 있는지, 줄일 수 있는 지출은 어디인지 직접 적어보는 겁니다.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비가 됩니다. 둘째, 작은 소득의 끈을 이어가기입니다. 은퇴 후 아무 소득이 없으면 제도가 조금만 늦춰져도 큰 충격을 받습니다. 반대로 작은 수입이라도 있으면 훨씬 든든합니다.
실제로 67세의 한 어르신은 반찬 가게를 하며 한 달 30만 원을 법니다. 연금이 늦어져도 나는 덜 불안하다는 게 그분의 말씀이었어요. 큰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꾸준한 수입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버팀목이 됩니다. 셋째, 지출 다이어트입니다. 당장 불필요한 지출부터 줄여야 합니다. 구독 서비스, 잦은 외식, 습관적인 택시 이용 이런 걸 줄이면 매달 10만 원 이상 아낄 수 있습니다. 5년이면 600만 원, 10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분 중 한 분은 커피를 집에서 내리기 시작했더니 1년에 100만 원이 남았다고 하셨어요. 그 돈이 연금이 늦춰질 경우 버팀목이 되는 겁니다. 넷째, 건강을 연금처럼 관리하기입니다. 돈보다 더 무서운 건 병원비입니다. 65세에 혜택이 없더라도 건강하다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65세의 만성질환으로 병원비가 매달 수십만 원씩 나간다면 그 공백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루 30분 걷기, 근력 운동, 정기검진은 반드시 습관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건강은 곧 가장 든든한 자산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가짐입니다. 나는 노인이니까 나라가 알아서 챙겨주겠지라는 생각은 이제 위험합니다. 사회가 기준을 늦출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렇다면 나는 내 힘으로 준비하겠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준비하는 순간 두려움은 줄어들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노인의 기준은 단순히 사회가 우리를 부르는 나이가 아닙니다. 내 삶의 안전망이 어디서 시작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렇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만약 내가 70세까지 혜택을 못 받는다면 그 사이를 나는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의 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지혜로운 노후 준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아직은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바뀌지 않으면 준비한 덕분에 더 든든해지고 혹시라도 바뀌면 준비 덕분에 덜 흔들립니다. 결국 손해보는 건 준비하지 않는 경우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의 기준은 숫자가 아니라 내 준비가 결정한다. 왜 70세 이야기가 나왔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도대체 왜 갑자기 65세에서 70세로 올리자는 거지? 정부가 괜히 어르신들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 건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평균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이미 83세를 넘어섰고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건강 수명도 73세에 달합니다. 그러니 정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65세는 아직 한창이다. 이제는 70세부터 노인으로 봐야 한다. 얼핏 그럴듯해 보이죠? 하지만 여기엔 함정이 있습니다. 평균은 평균일 뿐 개인의 현실은 모두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70세에도 건강하게 여행 다니고 일하시지만 어떤 분은 65세부터 벌써 관절과 혈압으로 병원 다니십니다. 그러니 숫자만으로 아직 젊다고 단정하는 건 위험하죠. 둘째, 재정 문제입니다. 지금도 기초연금, 교통비 감면, 복지 서비스 등으로 나라 살림에 쓰이는 돈이 엄청납니다. 앞으로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면 부담이 더 커집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대로는 버티기 어렵다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나라 살림이 어렵다고 해서 개인의 삶을 무작정 미룰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결국 그 간격은 우리가 스스로 메워야 한다는 이야기죠. 셋째, 국제 흐름입니다. 일본, 유럽 등에서는 이미 노인 기준을 70세로 보자는 논의가 있습니다. 한국도 그 흐름을 따라가자는 목소리가 나온 겁니다. 하지만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정년이 길고 퇴직 후에도 일할 기회가 많지만 한국은 여전히 60세 전후에 회사를 떠나야 하니까요. 같은 70세 기준이라도 우리에겐 훨씬 더 큰 공백이 생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유 설명이고 이제 중요한 건 우리의 대응 자세입니다. 첫째, 평균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정부는 평균 수명을 보고 70세를 말하지만 내 삶은 평균이 아니라 내 몸 하나로 결정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빨리 아플 수도 더 늦게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남들은 70세에도 건강하다더라에 기대지 말고 지금 내 건강을 챙기셔야 합니다. 하루 30분 걷기, 정기검진, 소식하는 습관이 바로 대비책입니다.
둘째, 재정 불안을 내 힘으로 줄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정부가 재정을 이유로 혜택을 늦춘다면 그 공백은 결국 내 몫입니다. 지금부터 매달 작은 금액이라도 비상노후자금 통장을 만들어 보세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매달 5만 원씩 10년을 모아 600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복지가 늦어져도 이 돈으로 1년은 버틴다는 자신감을 얻으셨죠? 준비하지 않으면 불안만 커지고 준비하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셋째, 국제 기준을 그대로 따를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일본처럼 70세를 노인으로 본다 해도 그들은 65세에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은퇴가 빠른 만큼 대비를 더 철저히 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내 혜택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전제를 두고 내 60대 생활을 어떻게 버틸지 지금부터 계획하는 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대 갈등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젊은 세대는 세금이 너무 부담된다 하고 시니어는 우리 혜택을 빼앗는다고 말합니다. 두 말 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논쟁 속에서 준비를 미루는 게 가장 큰 손해입니다. 사회가 합의를 이루는 동안에도 나는 내 자리를 지켜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겐 남 탓보다 내 준비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70세 논의가 왜 나왔는지는 이제 아시겠죠? 평균 수명, 나라 재정, 국제 흐름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논의일 뿐입니다.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논의가 시작됐다는 건 혹시라도에 대비하면 훨씬 안전하다는 신호입니다. 결국 2단계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은 딱 하나입니다. 노인 기준은 바뀔 수도 안 바뀔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대비해 두겠다. 안 바뀌면 더 여유롭고 바뀌면 준비 덕분에 덜 흔들린다. 바로 이 태도가 제도가 어떻게 변하든 여러분을 지켜줄 가장 든든한 힘입니다. 바뀌면 우리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여러분,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만약 정말로 노인 기준이 70세로 바뀐다면 우리 일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단순히 혜택이 늦춰진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생활 구석구석에 파도가 밀려옵니다. 첫째, 기초연금의 공백입니다. 지금은 65세가 되면 한 달에 40만 원 정도가 지급됩니다. 5년 늦춰지면 총 2,400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생활비에서 이 돈이 빠지면 가게는 금세 불안정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관점이 중요합니다. 이제 망했다가 아니라 혹시라도 늦어질 수 있으니 지금부터 빈틈을 줄이자입니다. 생활비를 줄이는 습관, 소득을 조금이라도 이어가는 연습이 곧 대비책이 됩니다. 둘째, 교통비 부담입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버스기차 할인은 어르신들에겐 큰 힘입니다. 70세로 늦춰진다면 65세에서 69세까지는 매달 수십만 원이 더 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병원 다니는 비용이 부담되죠. 하지만 미리 내 지역 지자체 제도를 확인하면 숨통이 트입니다. 어떤 곳은 이미 65세부터 교통비 지원을 합니다. 중앙정부 혜택이 늦춰진다 해도 지역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복지관 돌봄 서비스 지연입니다. 지금은 65세부터 복지관 프로그램이나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70세부터라면 그 사이 필요한 돌봄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민간 돌봄 서비스, 교회성 당사 차례 돌봄 모임, 이웃 동호회 활동이 그 대안이 됩니다. 국가 제도가 늦춰져도 지역과 이웃의 힘으로 공백을 메울 수 있습니다. 넷째, 시니어 일자리의 제한입니다. 지금도 시니어 일자리는 대부분 65세 이상부터 참여가 가능합니다. 기준이 70세로 바뀐다면 60대 후반에는 참여 기회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 또한 나라가 주는 일자리만 바라보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미리 탐색하자로 접근해야 합니다. 요리 솜씨, 재능 강의, 손재주, 작은 장사 이런 것들이 복지 공백기를 버티는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사회적 인식의 변화입니다. 지금은 65세면 자연스럽게 어르신 대접을 받습니다. 버스에서 자리 양보도 받고 사회가 배려해 줍니다. 그런데 기준이 70세로 올라가면 65세는 여전히 중년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존감입니다. 사회가 뭐라 부르든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숫자가 아니라 내 삶으로 증명한다. 이 마음가짐이 흔들림을 막아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5년 늦어지고, 교통비 부담이 커지고, 복지관 돌봄 이용이 늦어지고, 시니어 일자리 기회가 줄고, 사회적 대우마저 달라질 수 있다. 듣기만 해도 막막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다시 마음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 바뀌지 않으면 더 여유롭습니다. 하지만 바뀐다면 지금부터 준비한 만큼 충격이 줄어듭니다. 그러니 이렇게 접근해 보세요. 연금이 늦어질 수 있으니 생활비 다이어트 습관 들이기, 교통비 부담이 늘 수 있으니 지역 교통 지원 제도 확인하기, 복지관이 늦어질 수 있으니 민간 돌봄 이웃 모임 알아보기, 일자리가 줄 수 있으니 내 경험과 재능으로 할 수 있는 일거리 탐색하기, 대우가 달라질 수 있으니 사회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 다지기. 결국 준비한 사람은 제도가 어떻게 변해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만이 불평과 두려움 속에서 흔들립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노인 기준이 바뀌지 않는다면 준비한 덕분에 더 든든하고 여유롭습니다. 혹시라도 바뀐다면 준비 덕분에 덜 흔들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할 건 단순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준비하는 게 훨씬 낫다. 오늘 2단계에서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노인의 기준은 숫자가 아니라 내가 준비한 태도와 습관이 결정한다는 것. 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신다면 제도가 어떻게 변하든 여러분의 삶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찬성과 반대, 왜 이렇게 갈릴까? 여러분, 지금쯤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도대체 누가 맞는 거야? 기준을 70세로 늦추자는 쪽이 옳은 걸까? 반대하는 쪽이 맞는 걸까? 사실 이 문제는 양쪽 모두 나름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헷갈리죠. 먼저 찬성하는 쪽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65세는 예전 50대 후반과 같다. 평균 수명은 83세를 넘었고 건강 수명도 73세다. 65세를 노인으로 보는 건 이제 맞지 않다. 또 하나 중요한 논리는 재정 문제입니다. 노인 인구는 늘고 세금을 내는 젊은 층은 줄어듭니다. 기초연금, 무임승차, 복지 서비스에 들어가는 돈이 늘어나는데 나라 살림이 버틸 수 있겠느냐는 거죠.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지금도 세금 부담이 큰데 더 늘어나면 우리 노후엔 아무것도 못 받는다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니 혜택을 늦춰야 한다는 쪽에 공감하게 됩니다. 반대로 반대하는 쪽은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겉보기에 젊어 보여도 실제로는 다르다. 은퇴는 여전히 60세 전후인데 혜택이 70세부터라면 그 공백 10년은 누가 책임지느냐? 많은 분들이 이미 65세부터 만성질환으로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아직 젊으니 기다리라는 건 탁상공론이라는 거죠. 특히 기초연금이 늦춰지면 저소득층은 바로 생활이 막힙니다. 반대하는 쪽은 이걸 두고 제도가 취약층을 더 힘들게 만든다고 비판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설명이고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느냐입니다. 찬성과 반대가 맞서 싸우는 동안에도 우리의 노후는 멈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째, 찬성 논리에서 배울 건 배워야 합니다. 요즘 65세는 아직 젊다는 말 듣기 거북할 수 있지만 사실이기도 합니다. 지금 60대는 과거보다 훨씬 건강하고 활동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혜택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전제를 받아들이고 내 건강을 유지하면서 사회활동을 길게 이어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억울해하는 게 아니라 늦어져도 나는 버틸 준비가 돼 있다는 태도를 갖는 거죠. 둘째, 반대 논리에서 배워야 할 것도 있습니다. 은퇴 후 공백은 실제로 큰 문제입니다. 제도가 늦어지면 취약층은 더 힘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공백을 메울 내 전략을 가져야 합니다. 연금만 기다리지 말고 저축 지출 줄이기, 작은 소득원 마련 같은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작은 준비라도 해두면 정책이 늦춰질 때 훨씬 덜 불안합니다. 셋째, 세대 갈등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젊은 세대는 부담이 크다 하고 시니어는 혜택을 빼앗는다고 합니다. 두 말 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휘말리면 정작 내 준비는 뒷전이 됩니다. 사회 전체가 합의를 이루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손해보는 건 준비 없는 개인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 탓보다 내 준비라는 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찬성 쪽은 평균 수명과 재정을 이유로 듭니다. 반대쪽은 은퇴 공백과 취약층 피해를 말합니다. 둘 다 일리가 있지만 중요한 건 결론이 언제 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딱 하나입니다. 찬성과 반대가 끝나길 기다리지 말고 나는 오늘부터 준비하겠다. 혹시라도 제도가 안 바뀌면 준비한 덕분에 더 여유롭습니다. 혹시라도 바뀌면 준비 덕분에 덜 흔들립니다. 결국 손해보는 건 준비를 미룬 사람뿐입니다. 여러분, 노인 기준이 65세든 70세든 논쟁은 계속될 겁니다. 하지만 논쟁에 휘둘리지 않고 내 삶을 준비하는 순간 제도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변수가 될 뿐입니다. 오늘 꼭 기억하세요. 노인의 기준은 숫자가 아니라 내가 준비한 삶의 태도가 결정한다는 것.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 여러분,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는 우리 손에 달린 게 아닙니다. 65세가 될지 70세가 될지 이건 정부와 사회가 논의해서 결정할 문제예요. 하지만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덜 흔들리고 덜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라는 질문에 답을 드리려 합니다. 이건 단순히 아껴라, 건강 챙겨라 수준이 아니라 정말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1. 지갑 속 새는 돈, 내 삶에 다시 투자하기. 많은 분들이 절약이라고 하면 궁상맞다, 쪼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인식이에요. 예를 들어 택시를 주 2회만 줄여도 한 달에 약 4만 원이 남습니다. 1년이면 48만 원이죠. 여기에 외식 주 1회 줄이면 8만 원, 통신비 요금제를 알뜰폰으로 바꾸면 2만 원 절약. 합치면 한 달 15만 원, 1년이면 180만 원이 생깁니다. 이 돈을 단순히 쌓아두는 게 아니라 손주 교육비, 내 건강검진 비용, 좋아하는 여행에 쓰면 어떨까요? 절약은 쪼개 쓰는 게 아니라 내 돈을 내가 원하는 곳에 다시 투자하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 소득의 끈, 자존감을 지켜주는 연결고리. 노후 불안의 핵심은 돈이 끊기는 순간 찾아옵니다. 이제는 은퇴했으니 나는 돈 버는 사람 아니다라고 단정 지어버리면 마음이 가장 먼저 흔들려요. 하지만 작게라도 돈줄이 이어지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경로당 강의만 해도 월 10만 원 이상 들어옵니다.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 돌보는 활동은 활동비와 교통비 지원으로 월 20만 원이 가능해요. 집안 물건을 정리해서 중고로 팔면 한 달 5만 원 정도는 쉽게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돈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여전히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자존감이 바로 두 번째 소득이에요. 큰 돈이 아니어도 내 손으로 무언가 벌어들이는 경험이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3. 건강검진, 내 몸에 드는 최고의 투자. 괜찮겠지 하고 검진을 미루는 게 제일 위험합니다. 작은 증상일 때 발견하면 치료비는 10만 원, 20만 원 수준에서 끝날 수 있지만 놓치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들 수 있어요. 그만큼 건강검진은 절약이 아니라 보험입니다. 매년 꼭 챙겨야 하는 이유죠. 게다가 운동은 돈이 안 듭니다. 하루 30분 걷기만으로도 심장질환 위험이 30% 이상 줄어든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근력 운동은 더 확실합니다. 주 3회만 해도 낙상 위험을 절반으로 줄이고 의료비 지출을 평균 20에서 30% 절약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매일 조금만 움직이면 수백만 원을 아끼고 삶의 질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몸은 연금보다 더 확실한 자산이에요. 사집과 생활 환경 더 편하고 안전하게. 노후가 되면 집이 나를 지켜주는 보금자리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집, 미끄러운 욕실, 오래된 보일러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나중에는 큰 짐이 됩니다. 실제로 제 지인이 무릎이 나간 뒤 75세에 이사하려다 너무 힘들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짐 정리도 어렵고 비용도 몇 배 들었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집을 아예 옮기지 않아도 좋아요. 욕실에 손잡이를 설치하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오래된 시설을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집과 생활 환경을 점검하고 손보는 건 불편을 줄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편안하게 살기 위한 멋진 투자입니다. 오마음 준비, 나만의 노후 루틴 만들기. 마지막은 마음입니다. 제도가 바뀌든 말든 결국 나를 지켜주는 건 내 태도예요. 아침에 거울 보면서 나는 준비된 사람이다 한마디 해보세요. 단순한 주문 같지만 실제로 우울증 예방과 자존감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또한 혼자가 되지 않도록 작은 루틴을 만드세요. 주 1회 친구와 만나기, 동네 주민과 산책하기, 취미 모임 나가기. 이 관계들이 돈보다 훨씬 큰 자산이 됩니다. 돈은 통장에 쌓이면 불안이 줄지만 사람은 마음을 지탱해 줍니다. 노후 준비의 마지막은 관계를 잇는 것입니다. 보셨죠? 이 5가지는 아끼며 버티는 법이 아니라 내 인생을 더 똑똑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기술입니다.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이렇게 준비한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불안해하며 손 놓고 있는 것보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하나라도 시작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삶이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룬 65세냐, 70세냐의 문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곧 바뀔 거라 말하고 누군가는 절대 안 될 거라 말하지만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마냥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가 아니라 그 사이 내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65세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면요? 준비한 덕분에 더 든든하고 여유롭게 지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70세로 늦춰진다 해도요? 준비한 덕분에 충격이 덜합니다. 결국 손해보는 건 설마 바뀌겠어? 하고 아무 대비도 하지 않은 경우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합니다. 노인의 기준은 숫자가 아니라 삶이다. 정부가 정한 기준, 사회가 붙여주는 호칭, 젊은 세대의 시선이 내 삶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내 건강, 내 지출 습관, 내 작은 수입, 내 마음가짐 그것들이 모여서 내 노후를 만듭니다. 여러분, 숫자는 변할 수 있습니다. 65세가 될 수도 있고 70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삶의 가치와 당당함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준비된 사람이다라는 다짐이 있으면 어떤 변화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 불안해하지 말고 오늘부터 작은 준비를 시작하세요. 하루 30분 걷기, 불필요한 지출 줄이기, 비상저축 통장 만들기, 관심 있는 일거리 찾아보기. 이런 작은 실천 하나가 5년, 10년 뒤 여러분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줄 겁니다. 여러분,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우리의 삶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숫자에 휘둘리지 마세요. 결국 노인의 기준은 65세냐 70세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준비된 삶을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제가 꼭 필요한 정보를 쉽고 공감 가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노인의 기준은 숫자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삶입니다. 감사합니다.